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힘들다는 30대 가장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댓글을 우연히 보니까 내가 국어 시험 공부할 때 나는 14시간 공부했는데 그런데도 안 돼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만뒀다. 시험은 당연히 떨어지고 이 댓글을 다신 분이 있길래 저 마음속을 스쳤던 생각은 뭐냐면 아이고 삽질을 하루에 14시간 했으니 죽어가는 건 몸이지. 지가 구급시험 공부할 때는 하루에 결코 9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되고 7급 시험을 공부할 때는 하루에 7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되고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5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알기만 했어도 저렇게 삽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공부를 많이 하기만 하면 이 뭔가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기본적인 시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노동을 한다면 8시간 이상 하는 노동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한은 대개는 삽질일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들도 초과 근무 수당은 스스로 박봉이라고 주장하는 그 공무원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초과 근무 수당이지.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초과 근무 수당은 다 가라로 받는 월급의 20%에서 30% 정도, 그거를 합법적으로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제도라는 거는 이거는 멍멍이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참 많은 시간을 공부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딱 공부는 사실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고, 그 공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공부지 결코 좋은 성적을 얻거나 또는 본인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노동이 되기 힘들다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공부가 아니고 일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30대 가장입니다. 요즘 마음 붙이고 지낼 곳이 없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30대 가장. 근데 뭐 사연 읽기도 전에 프로파일 딱 보면요, 이 프로파일은 어떤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보이냐 하면요, 거의 본인은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할 것 같은 장군의 마음으로 사는데, 본인 그냥 이런 분인 대장동에 살면서 거기에 대장동에 살던 원주민이 마치 거기 딱지를 팔아넘기고 이사를 갔는데, 그 딱지가 수십억으로 1억이나 2억 정도 받고 딱지 넘기고 이사를 갔는데 그 딱지가 수십억짜리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본인이 겪는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분의 지금 프로파일과 거의 비슷한 상황. 그러면 그냥 본인 스스로 자학하고 완전히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일람 하면서 칼 들고 시청에 가가지고 또 데모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프로파일 그분들 딱 붙잡고 WPI 검색해보면 프로파일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엄청 있거든. 이런 분들이 이제 때를 지어가 발작적인 행동을 하면 거리에서 가스통 들고 뭐 데모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사연을 한번 봅시다. 특히 올해 초 자녀가 태어난 이후로 집에서는 늘 가시방석에 앉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녀가 태어나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데 돈 뭐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있는 이 회사가 돈을 더 줄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건설 관련된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야근을 하고 밤 9시, 10시가 되었어야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싶어. 소파에 누워 TV를 켜면 이내 곧 아내가 달려 지금 몇 시인데 아이 자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분 월급 350에서 400 벌어요. 그리고 400 놓을 경우에는 보너스 있을 때만 그렇고요. 평균 월급 350 받는데 집에 가져다 주는 거는 300 정도 가져다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가 생겼으니까요. 부인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분은 또 네가 내가 350 받아가 300이나 갖다 줬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너 얼마 모아놨는지 적금 통장 보자. 그럼 적금 통장 봤는데 아마 200이나 300만 원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해프게 생활을 했냐고 지랄하는 그런 상황이 이 집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분은 그 정도까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 10시 와가지고 집에 쉬고 싶으면 조용히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쓰러지면 자면 되지. TV는 왜 켜? 이런 상황이 부른 거죠. 애 지금 힘들게 재워놨는데 자, 이럴 때 참 이분 마음 여러분 공감이 되죠? 누군들 지금 TV를 켜고 싶었어. 내가 켠 줄 알아? TV를 켠다고 했어. 내가 뭐 TV가 좋아서 켠 줄 알아? 지금 힘들게 왔는데 내가 집이라도 왔다는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집에 왔는데 적막강산이고 조용하면 내가 회사에서 혼자서 야근할 때와 그 느낌이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TV를 통해서 좀 느끼고 늦은 뉴스라도 들어봐야지라는 마음에서 TV를 켰는데 그것도 제대로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마누라가 지금 애 깬다고 나를 구박을 하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내가 회사에서 구박받고 처했는데 집에 와도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나 웃자라고. 이 거의 돌아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 이게 이제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집에서 홀로 육아를 하면 얼마나 힘든데 육아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제게 푸념인지 타박인지 수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되도록 참긴 하지만 한 번씩 폭발하여 다투기도 합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그렇지, 내가 집에서 있으면 당연히 애 육아에 몰두하지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밤 9시 10시까지 일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뭘 육아에 도와줘. 여러분, 이 30대 젊은 가장의 이 아픈 마음 이해가 되세요? 이 마누라 진짜 내 자식 낳았다고 지금 나를 이 자식보다 더 못되게 취급해. 이래서 30대 가장 개자식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멍멍이보다 못한 상황이 되니까 너무 몰입했다고요. 갑자기 저희 30대 저 마음이 막 떠올라. 저는 이 연구실에서 10시 11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 지나가는 녀석이 그런 소리예요. 박사님 아직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박사님 안 들어가실 만도 하죠. 그때 우리 집 애가 셋째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가 있는데 이분은 첫째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 그리고 그때 저도 별로 그렇게 많이 갖다 준 것 같지도 않네요. 네. 혼자 있으면서 힘들다고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회사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분 진짜 부인이 남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도 누구도 나를 반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길 위에서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진짜 그렇죠. 안 그래도 집에 들어가는 이 2호선 열차 또는 1호선 지하철 또는 3호선 지하철 탈 때 여러분 9시 10시 때 그 타고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쫙 보십시오. 아, 집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 그 모습 아니에요. 또 들어가야 되냐? 아니, 그래도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거기다 처갓집 식구들은 다들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공기업에 다녀서 안정적인 데다가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좋은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하며 매번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 부인 진짜 왕싸가지죠. 전 이분 뭐 그런 마누라하고 같이 사니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어때요? 이런 이야기 상담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뭐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마누라가 아니라 전생에 나를 괴롭혔던 왼수하고 잘 지내라는 그런 업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어딜 가나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자주 두통에 시달립니다. 이분 두통에 시달리는 로맨기가 발동을 해서 지금 두통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분이 프로파일이 로맨 에이전트거든. 그래서 거의 생활은 에이전트 모드로 살려고 하는데 마누라 자식만 생각하면 로맨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사실 제가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 얼마 전 낮술을 하며 같은 직장 친한 동기에게 털어놨더니 아이고 이분 실수하시네. 이 동기가 본인을 얼마나 나중에 또 이걸로 가지고 우습게 볼지 모르는데 가장 친한 동기가 가장 뒤통수를 치는 적이라는 거에 대해 아직 모르시고 본인의 또 속마음을 털어놨는 이 상황이 되네. 그 녀석도 어린 자녀가 하나 있는 저와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는 로맨 에이전트가 아니고 휴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 저보고 차라리 퇴근을 하고도 집에다가는 야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회사 숙소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놀으라고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이 회사 숙소에서 넷플릭스 보고 놀거나 아니면 따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여자친구하고는 회사 숙소에서 넷플릭스 보고 놀 수는 없나? 되나?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요. 그렇죠. 로맨 에이전트는 그거 못하세요. 휴먼이나 리얼은 하더라도. 그리고 회사 숙소에서 넷플릭스 보고 놀 때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회사 숙소에 일하는 사람,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요. 근데 본인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러다가 좋은 날도 있겠지 하며 회사에서는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합니다. 딱히 취미생활이랄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분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취미생활은 진짜 애 놓기 전까지는 마누라하고 알콩달콩 이야기하고 마누라한테 우쭈쭈 이렇게 받으면서 또 마누라한테 본인이 힘들어 뭐 이런 소리 할 때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 마누라의 애인이 안 되고 마누라의 세컨드, 서드가 된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집에 들어갔을 때 잠시만이라도 좀 편히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 썼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아지려나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300만 원을 집에 두는 게 아니라 한 500에서 600을 주면 집안 도우미를 구할 수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되는데 그것도 그런데 애가 이 유치원을 다니는 정도가 되면 500, 600이 아니라 거의 1000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요. 네, 본인의 마음이 이런 경우에는 자기 문제가 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은요, 그냥 본인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죽어야지. 나는 그 마음, 이미 마음으로는 죽었어요. 너는 것은 스트레스와 술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자학과 자해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한숨 돌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해서 내 받는 월급 최대한 한 달에 집에 갖다 줄 수 있는 건 300만 원 밖에 없고 내가 2, 3년 안에 또는 4, 5년 안에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은 될 가능성은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뭐 여기서 제가 충분히 상담해 준 거 맞죠? 아니 박사님 그래서 어째라고요? 네, 이미 답을 알려줬잖아요. 네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나요? WPI 배우면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자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오신 분들이 그거를 한나절 만에, 1년 만에 그 마음을 읽기를 기대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닐까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 안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